결혼식 날 순애는 사진사에게 받은 단체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철수 옆에 서 있는 낯선 소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아이, 누구지? 순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소년의 눈빛, 미소 짓는 모습이 철수를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순애의 입술이 떨리며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이제 곧 사연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이 사연 채널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6시 순애는 늘 그렇듯 작은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무릎이 시큰거리는 것도 이제 익숙한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부엌으로 향하며 순애는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시작됨을 느꼈습니다. 지영이 결혼식이 이제 일주일 남았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35살이 된 딸 지영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묘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 순애는 이른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40년 넘게 운영해온 작은 반찬 가게로 가는 이 길은 이제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준비하는 동안 순애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 오래도 버텼지. 시장 한복판에 자리한 작은 가게를 바라보며 순애는 감회에 젖었습니다. 지영이가 3살이던 해 남편 철수가 갑작스레 집을 나간 뒤로 이 가게 하나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며 손님들 하나하나에게 정성을 다해 반찬을 내어주었죠. 첫 손님이 들어서자 순애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뭐가 필요하세요?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면 순애는 모든 근심을 뒤로 밀어둔 채 오직 가게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30년 넘게 순애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순애는 잠시 의자에 앉아 쉬었습니다. 지영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결혼식 때 아빠도 올 거예요. 괜찮으시죠? 순애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철수를 마주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딸의 결혼식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괜찮다. 내 결혼식인데 뭐가 문제겠니? 짧게 답장을 보내고 순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철수에 대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지영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지영이만 잘 보내면 내 인생도 한숨 돌리겠지. 오래된 아파트 계단을 천천히 오르며 순애는 그동안 참아왔던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딸을 홀로 키워내는 긴 여정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간단히 해결하고 순애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영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첫걸음을 뗄 때, 유치원에 처음 들어갈 때, 초등학교 입학식 날까지 모든 순간을 혼자서 지켜보고 기록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참 잘 키웠어. 순애는 지영이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홀어머니로서의 삶이 쉽지 않았지만 지영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 그리고 평생을 혼자 살아온 외로움 말입니다. 결혼식에서 철수를 다시 만나게 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과연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순애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새벽부터 가게를 열어야 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영이의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기쁨과 걱정,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순애는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지영이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마치 자신이 결혼하는 것처럼 떨렸죠. 오늘만큼은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요. 한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선 순애는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흰머리가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하게 서 있고 싶었습니다. 지영이 어머니로서 자랑스럽게 말이죠.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영이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신랑 측 가족들까지. 순애는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약간 위축감을 느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지영이니까요. 어머니, 오셨네요. 신랑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요. 준호의 부모님과도 인사를 나누며 순애는 오늘이 정말 기쁜 날임을 새삼 느꼈습니다. 식장 한쪽에서 순애는 지영이를 찾았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은 천사 같았습니다. 지영아, 정말 예쁘다. 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세월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도 정말 예뻐요. 지영이가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녀가 이렇게 마주서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힘든 시절도 많았지만 결국 이런 날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순애는 지영이가 신랑과 함께 단상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례사가 진행되는 동안 순애의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며 일했던가 싶었습니다. 신부 아버지께서는 축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례사의 말에 순애의 시선이 객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철수를 발견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철수가 일어서서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순애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오늘만큼은 지영이를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철수의 축사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웃음꽃을 피우며 축하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사진사가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단체 사진 나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순애는 감사 인사와 함께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신랑 신부를 중심으로 양쪽 가족들이 모여 서 있었습니다. 순애는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순애의 눈이 사진 한편에 머물렀습니다. 철수 옆에 서 있는 낯선 소년의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저 아이는 누구지? 순애는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소년은 20살 정도로 보였고 철수와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의 얼굴이 낯설지만은 않았습니다. 순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소년의 눈빛, 미소 짓는 모습,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철수를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영이와도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사진을 꼼꼼히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순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철수가 집을 나간 뒤 다른 여자와 만나 아이를 낳았을 가능성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아이가 지영이 결혼식에 나타난 걸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철수와 그 소녀는 이미 자리를 뜬 상태였습니다. 순애는 급하게 지영이를 찾았습니다. 지영아, 아버지랑 온 사람들 중에 젊은 남자아이 있던데 혹시 누군지 아니? 지영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빠 쪽 사람들은 잘 몰라서요. 순애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사진 속 소년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철수를 닮은 그 미소, 친근하게 다가와 보이는 얼굴 표정들이 순애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혹시 정말로 철수에게 다른 자식이 있는 건 아닐까요?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애는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볼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소녀는 분명 철수와 무언가 연관이 있어 보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어지러웠습니다. 평생 혼자 지영이만 키워왔는데 순애는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철수에게 다른 자식이 있다면 자신이 그동안 느껴온 억울함과 배신감은 무엇이 되는 걸까요? 더욱이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온 지영이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날 밤 순애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소년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철수를 찾아가서 진실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3챕터 본격적 충돌. 결혼식 다음 날 순애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도저히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죠. 평소라면 가게를 열러 나갔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철수 그 사람을 만나야 해. 순애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30년 전 떠난 남편의 연락처는 지영이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아버지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니까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어제 결혼식 정말 수고했어. 그런데 아버지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지영이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 있으세요? 순애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결혼식 관련해서 할 말이 좀 있어서 그래. 연락처를 받은 순애는 곧바로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30년 만에 듣는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철수 씨, 나야. 순애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 순애야. 무슨 일이야? 순애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있어. 어디서 볼까? 철수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동네 공원 벤치에서 만날까? 1시간 후 순애는 공원 벤치에 앉아 철수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다니요. 그런데 지금은 분노보다도 진실이 궁금했습니다. 저 사진 속 소년이 대체 누구인지 말입니다. 멀리서 철수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철수는 순애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야, 순애야.
순애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부 인사는 생략하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 순애는 가방에서 결혼식 사진을 꺼내 철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 봐. 내 옆에 서 있는 이 아이. 누구야? 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사진을 보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애는 그 표정만으로도 자신의 예감이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 자식이지?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순애야, 그땐 어쩔 수 없었어. 그 순간 순애의 가슴에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집을 나간 게 어쩔 수 없었고 다른 여자랑 아이까지 낳은 게 어쩔 수 없었다는 거야? 철수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복잡했어. 내가 힘들어할까봐 말 못했을 뿐이야. 날 기만한 거야. 순애의 오랜 고통이 폭발했습니다. 30년 동안 나 혼자 지영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반찬 가게에서 허리가 부러져라 일하면서 지영이 학비며 생활비며 다 혼자 감당했는데 순애의 목소리는 분노와 서러움으로 떨렸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순애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순애에게는 그런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미안하다고? 30년이 지나서 미안하다고? 순애는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그 아이는 몇 살이야? 언제 낳은 거야? 22살이야. 내가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철수의 말을 들은 순애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럼 지영이보다 10살 어리네? 나랑 헤어지고 바로 다른 여자한테 간 거야?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디 있어? 왜 혼자 와서 아이만 데리고 다녀? 순애의 질문에 철수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 병으로. 순애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려고? 지영이 결혼식까지 나타나서? 철수는 고개를 들어 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애야, 나도 후회하고 있어. 그때 제대로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지만 순애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후회는 무슨 후회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그 아이 이름이 뭐야? 순애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김민수? 철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순애는 쓰디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수라. 지영이는 동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겠네. 그 말을 들은 철수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지영이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모르지.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어? 사진에 다 나왔는데. 순애는 사진을 다시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30년 동안 품어온 분노와 서러움을, 철수는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봄바람이 살랑 불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순애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지영이한테 설명해야겠지.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명이라니. 뭘 어떻게 설명할 건데? 순애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일은 내가 책임져. 더 이상 우리 가족한테 피해 주지 마. 그 말을 남기고 순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철수는 벤치에 혼자 남아 순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 그리고 이제 시작될 새로운 혼란에 대해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챕터 갈등의 심화. 철수와의 만남 이후 사흘이 지났지만 순애는 여전히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손님들을 대하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에 빠져들었죠. 김치를 담그다가도 나무를 묻히다가도 머릿속에서는 철수와 그 아이 민수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순애 씨, 오늘 좀 이상하네. 무슨 일 있어? 단골 손님인 옆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애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지영이 결혼식 치르느라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 비밀을 언제까지 혼자만 간직하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순애의 세계가 완전히 뒤흔들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김치를 사러 온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순애 씨 남편 다른 데서 아들 키우고 있다던데. 그러게 결혼식 날 그 젊은 남자애가 그 아들이래. 순애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누가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식에서 철수와 민수가 함께 있던 모습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가게 안쪽으로 피했습니다. 순애 씨, 평생 혼자 애 키운 줄 알았더니 참 속상하겠어. 남편이 바람 피워서 아들까지 낳았다니.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순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요. 순애는 창피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무색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모르고 바보처럼 살았다는 시선들이 견딜 수 없었죠. 그날 저녁 지영이가 갑자기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신혼여행을 미뤄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심각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순애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영이도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다른 아들이 있다는 게 정말이에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지영이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나한테 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제야 말해주세요? 순애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나도 결혼식 날 사진으로 처음 알았어. 그동안은 정말 몰랐단다. 엄마도 몰랐다고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 뭐예요? 아빠는 우리 모르게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았던 거예요? 순애는 딸의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철수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지영아, 진정해. 엄마가 다 알아볼게. 순애가 달래려 했지만 지영이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 도대체 뭐예요? 나는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던 거예요? 지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애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웠으니까요. 30년 동안 믿고 살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영아, 엄마도 지금 혼란스러워. 하지만 내가 내 딸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지영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빠는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순애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순애와 지영이가 고개를 돌려보니 철수와 함께
그 소년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너, 혹시? 지영이가 민수를 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민수예요. 그 순간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명의 가족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민수야. 아빠가 잘못했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지영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저희가 모르게 다른 가족 만들어 놓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 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어요. 그 말을 들은 지영이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럼, 너도 우리 존재를 몰랐다는 거야?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누나가 있다고, 그리고 결혼한다고. 민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 상황이 자신에게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순애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철수 때문에 아이들까지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철수 씨, 이제 와서 무슨 짓이에요? 아이들한테 이런 충격을 주려고 왔어요? 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순애야. 그냥 민수가 누나를 만나고 싶어 해서. 민수가 지영이를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누나, 저 정말 가족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지영이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니. 지금까지 서로 모르고 살았는데. 지영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순애는 딸의 물음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족의 기반이 흔들리는 소리가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가게 안에서 벌어진 어색한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순애는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영이는 신혼여행도 미룬 채 매일 같이 찾아와서는 혼란스러워했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뒷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순애는 가게 문을 여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순애 씨, 요즘 힘들어 보이네. 단골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제대로 답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쳐서인지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순애에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엄마, 지금 당장 와주세요. 민수가 왔어요. 순애는 급하게 가게 문을 닫고 지영이가 사는 신혼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신혼집 앞에 도착하니 민수가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20살밖에 안 된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지영이네 집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애를 보자 민수는 급히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그 말에 순애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수야,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누나한테 사과하고 싶어서요. 제가 나타나서 가족들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져서 순애는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지영이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신랑 준호도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이야? 순애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영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계속 찾아와서 가족이 되고 싶다고 해요. 준호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아침부터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영이한테 꼭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요. 순애는 한숨을 쉬며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 잘못은 아니었지만 상황이 너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지영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해요. 저 때문에 누나가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한테는 누나밖에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저를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 말을 들은 순애와 지영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철수가 너를 부담스러워 한다고? 순애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키우는 게 힘들다고 하세요. 돈도 없고 나이도 많아졌다고. 그래서 저보고 혼자 살 준비를 하라고 해요. 지영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그런 말을 했다고?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누나한테 의지하고 싶어요. 저도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도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지만 나도 지금 혼란스러워. 갑자기 동생이 생겼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영이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평생 외동딸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동생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민수는 더욱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저 정말 착하게 살게요. 누나한테 피해 안 되게 할게요. 그냥 가끔씩만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안 될까요? 아이의 애절한 부탁에 지영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순애가 나섰습니다. 민수야, 내 마음은 이해하겠어.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급작스럽잖니. 시간을 좀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민수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여기 있었구나. 왜 말도 없이 나왔어? 철수를 본 지영이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아빠, 민수한테 혼자 살라고 했다면서요? 철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지영아. 그런 뜻이 아니었어. 하지만 지영이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20살짜리 애를 혼자 내보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지영아, 아빠가 처한 상황도 이해해줘. 나이가 들어서 민수를 제대로 돌볼 자신이 없어서. 철수가 변명했지만 지영이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왜 낳았어요? 책임질 수 없으면 왜 아이를 만들었어요? 순애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이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하세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착하게 살게요. 누나한테 피해 안 될게요. 그러니까 저를 버리지 마세요. 20살 청년이 아버지 앞에서 울며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영이가 눈물을 터뜨리며 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해요?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복잡해져야 하는 거예요? 순애는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자신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오늘은 모두 집에 가서 생각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지영이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저 기다릴게요.
언제까지라도 기다릴게요. 그 말을 남기고 철수와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순애는 무너졌습니다. 딸과의 신뢰마저 끊어질 위기에 놓였고 무고한 아이까지 상처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철수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밤이었습니다. 지영이네 집에서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그동안 가게 문을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손님들을 대할 기운이 나지 않았죠. 지영이도 신혼집에서 나오지 않았고 준호마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해온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영이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생일, 첫 걸음마, 입학식, 졸업식까지 모든 사진 속에는 순애와 지영이 둘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왔던 기록들이었죠. 참, 정말 힘들었지. 순애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그때의 기억들을 되살렸습니다. 지영이가 아플 때 병원 응급실에서 밤새 지새웠던 일, 학비를 마련하려고 새벽 장사를 했던 일, 지영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까지 모든 순간을 혼자 견뎌냈던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시간 동안 다른 아이와 함께 지내며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순애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동안 철수는 민수와 함께 평범한 아버지의 일상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다음 날 순애는 용기를 내어 지영이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지영이가 나왔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집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준호는 배려심 있게 자리를 비워주었고 모녀는 마주 앉았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순애는 오랜 세월 억눌러온 감정을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 지영이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거 봐.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야. 지영이는 앨범을 들여다보며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되살렸습니다. 엄마, 이 사진들 다 기억나요? 순애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3살이던 날 아버지가 떠났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평범한 가족이었지. 그날 밤 아버지는 짐을 싸서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어. 순애야, 미안해. 나는 이 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게 마지막이었어.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난 매일 내 웃음만 보고 버텼단다. 내가 내 전부였어. 지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순애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들었지.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내가 웃을 때마다, 내가 엄마하고 부를 때마다 모든 게 괜찮아졌거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 장사 준비하고 밤 10시까지 가게에서 일하고 그래도 집에 오면 내 숙제를 봐주고 내가 아프면 밤새 간병하고 순애는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 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야. 지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드실 줄. 저는 그냥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거 맞아. 엄마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이번 일로 엄마도 많이 생각했어. 순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 그 아이를 보면서 말이야. 저 아이도 우리처럼 아버지 없이 자랐구나 싶었어.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외로울까 싶고. 지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럼 민수를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순애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 아이 잘못은 아니잖니. 우리처럼 철수 때문에 피해를 본 거야. 엄마가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 순애는 지영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꼭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겠더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서로를 위해 버텨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일지도 몰라. 지영이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니. 순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든 건지도 모르겠어. 지영아,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지지할 거야. 순애가 딸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민수를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아닌 대로 내 마음이 편한 쪽으로 하면 돼. 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이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뭘 하든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대로 살 거야. 지영이도 동의했습니다. 엄마, 저도 생각해 봤어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 그 아이. 정말 불쌍해요. 저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을 텐데. 순애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아요. 갑자기 동생이 생겼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영이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순애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날 저녁 모녀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후에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순애는 지영이와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애와 지영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눈 지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수가 갑자기 순애의 가게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수도 함께였는데 두 사람 모두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애야,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애는 손님들을 의식해서 가게 뒷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세 사람이 앉으니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철수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순애가 냉담하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애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3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순애는 또 다른 변명이 시작되는 줄 알았지만 철수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어. 지영이한테도 민수한테도.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이 어릴 때 도망쳤고 민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민수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어. 나는 정말 최악의 아버지야. 순애는 철수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야 정직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시려고 왔어요? 순애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야.
철수가 고개를 들어 순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로 물러설 거야. 지영이와 민수 앞에서도 당신 앞에서도 더 이상 아버지라고 남편이었다고 주장하지 않을게. 순애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철수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성숙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누나와 어머니께 피해만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순애는 민수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2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복잡한 상황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민수야, 내가 피해를 주는 게 아니야. 이 모든 게 어른들 잘못이야. 아니에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가족이 된다는 건 단순히 피가 섞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민수의 말에 순애는 감동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니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면서 지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누가 와 있다고 해서. 지영이는 철수와 민수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민수.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철수가 일어서서 지영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아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 결혼식을 망쳤고 내 가족에게 혼란만 가져다 줬어. 지영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의 아버지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상처는 내가 감당했어. 순애가 철수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뻔뻔하게 아버지 행세하지 마. 지영이는 내가 키웠고 내 딸이야. 순애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분노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살아왔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순애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자격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순애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니 아줌마, 저도 이제 정말로 알았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저는 정말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누나도 있고 어머니도 있는 따뜻한 가족 말이에요. 하지만 억지로는 안 되는 거죠? 민수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누나가 힘들어하고 어머니도 괴로워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맞는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순애는 민수의 성숙한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영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영이는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갑자기 동생이 생겼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하지만 너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 지영이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나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어. 민수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 지영이가 순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꼭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어. 함께 울고 웃고 서로를 위해 버텨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일지도 몰라. 순애는 딸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지영이가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우리 천천히 시작해볼까? 억지로 가족이 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나. 정말 고마워요.
극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게 뒷방에 있는 네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쓰라림을, 순애는 오랜 원망을 내려놓는 해방감을, 지영이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민수는 희망을 품은 설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순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순애는 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만남 이후로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순애의 반찬 가게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걸린 간판이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순애네 반찬, 가족의 맛이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가게 안에서는 순애와 지영이 그리고 민수가 함께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나물을 무치고 김치를 담그는 일을 도왔습니다. 누나, 이 나물간이 어떤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이는 나물을 맛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엄마만큼 잘하네. 민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남매 사이였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민수는 매주 주말이면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도왔고 지영이도 신혼생활 틈틈이 시간을 내어 함께했습니다. 진짜 가족 같은 모습이었죠.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민수가 입구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앞치마를 정리하며 나갔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들어오시더니 가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순애 씨, 요즘 가게가 정말 활기차네. 젊은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좋구먼. 네, 저희 아이들이 도와줘서 그래요. 순애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느라 곤란했을 텐데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영이를 모두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반찬을 고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보기 좋아.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 순애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어 손님들이 뜸해지자 3사람은 가게 뒤편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민수야, 요즘 학교는 어때? 지영이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학교 3학년으로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덕분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요. 민수가 감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학비도 걱정 없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지영이와 순애가 민수의 학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지영이가 순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지.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싶어.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그 후로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서면 오히려 가족들에게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순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철수는 이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지영이와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철수 없이도 이들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민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라도 가족이 되고 싶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순애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도 내 아들이야, 민수야. 지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네.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영이의 남편 준호도 가게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준호는 이제 민수도 가족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공부는 잘 되고 있어? 준호의 따뜻한 관심에 민수는 고마워했습니다. 형부, 감사해요. 덕분에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민수를 진짜 동생처럼 아꼈습니다. 결혼 초기의 혼란스러운 상황도 이제는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애는 하루의 마무리를 하며 가만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야. 함께 울고 웃고 버티는 게 가족이지. 정말로 그 말이 맞았습니다. 민수가 가게 정리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년에는 제가 졸업해서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순애는 흐뭇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하지만 내일이 우선이야. 가게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영이도 덧붙였습니다. 맞아, 민수야. 너는 공부에만 집중해. 우리는 언제나 내 편이야. 민수는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런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애는 새로운 간판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순애네 반찬, 가족의 맛. 정말 마음에 드는 문구였습니다. 이제 이 가게는 단순한 반찬 가게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터전이 된 것입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며 시장의 활기찬 풍경을 비춥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사람들이 오가고 저 멀리서는 순애와 지영이, 민수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한켠에서는 다른 가족들도 저녁장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가족들이지만 모두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따뜻한 마무리였습니다.